게라시와의 수업은 날마다 그렇게 계속되었다. 지금까지의 그의 교육은 어떤 경영대학원의 수업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어 보였다. 나는 기뻐하며 플로리다에 올 수 있게 해준 신에게 감사했다. 날씨 좋은 어느 날, 게라시는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자고 제안했다. 그의 배를 타고 운하를 지나 바다로 나가자 게라시의 교육이 다시 시작됐다. 그는 갑판의 의자에 편안히 앉아 조용히 말을 꺼냈다. 나는 기분 좋은 바람을 맞으며 그의 말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 애썼다. 자넨 조류의 흐름을 볼 수 있나? 바다에 나온 사람이 가장 신경 써야 하는 게 조류와 바람의 흐름이지. 그리고 우리의 인생도 이와 비슷해. 자칫 잘못해서 흐름을 알아채지 못하면 일이 참 어렵게 되는 경우가 많지. 하지만 사람들은 그런 흐름이 있다는 사실조차 대부분 알지 못해. 그저 어떤 배에 탈 것인가만 생각하지. 그리곤 대부분 커다란 배는 괜찮다고 생각해. 배가 크니까 말이야. 하지만 선실과 시설이 아무리 좋다 한들 선장과 조타수가 잘못하면 큰 호화 여객선이라도 침몰하고 말아. 난 손으로 노를 젓는 작은 배부터 시작해서 큰 배를 만들어 왔어. 조류와 바람의 흐름을 읽고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는 인생을 실현시켰다네. 그건 조류가 어디로 흐르는지 읽을 수 있었기 때문이지. 성공하기 위해선 흐름을 읽을 줄 알아야 하네. 사물의 이면을 깊숙이 꿰뚫어 볼 수 있는 힘이지. 어떤 흐름을 봐야 될까요? 이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그걸 보도록 노력해보게. 세상은 늘 순환하지. 영원한 건 아무것도 없어. 오로지 상식 그리고 자네의 직관에 의지하게나. 세세한 흐름에 정신을 빼앗기지 말게. 그리고 자네의 인생이 어느 곳을 향하고 있는가를 생각해보게나. 지금이 잠시 멈출 때인지 아니면 앞으로 밀고 나아가야 할 때인지를 말이야. 인생은 달처럼 차고 기우는 것이야. 운이 기울고 있다 느껴질 땐 멈춰야 하지. 하지만 사람들은 운세가 떨어지는 시점에서 실패를 만회하려 승부를 걸곤 해. 그럼 결국 실패하고 말지. 폭풍이 지나갈 땐 가만히 있어야 하네. 순풍이 불면 돛을 달고 앞으로 나아가고 말이야. 갑판으로 자리를 옮기고 게라시는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계속했다. 자넨 매일 무슨 생각을 하나? 매일 생각하고 있는 걸 끊임없이 점검하게. 결국 매일 생각하는 것이 인생을 만들지. 성공한 사람들은 매일 풍요로움과 새로운 기회, 즐거운 것들을 생각한다네. 하지만 돈과 멀어진 사람들은 매월 받는 월급과 싫어하는 상사 또는 구조조정, 그처럼 빈곤이나 걱정과 연결되는 것들만 생각하지. 아주 단순해. 어디에 의식을 끊임없이 집중하느냐, 그게 자네의 장래를 결정하네. 이처럼 사고가 인생을 만드는 것처럼 감정 또한 사람의 인생을 통제하지. 가령 정말 하기 싫은 일을 계속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보세. 이 사람은 왜 누가 강제하는 것도 아닌데 아침부터 밤까지 그 싫어하는 일을 하고 있을까? 회사를 그만두는 게 두렵기 때문이겠죠. 맞아. 대부분의 사람은 변화를 두려워해. 가능한 현재 상황에 머물러 있으려 하지.
그렇게 사는 게 결코 행복하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말이야. 그럼에도 떨치지 못하는 이유는 두려움 때문이야. 결국 두려움에 우리의 인생을 통제당하고 있는 거지. 다른 감정 또한 인생을 통제한다네. 노여움과 슬픔, 그리고 우울한 감정들. 그것들 모두 인생을 행복하게 하긴 어렵지. 하지만 사람들은 이런 감정에 인생을 빼앗기고 있어. 그러니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려면 우선 감정의 힘을 알아야 하는 거야. 감정에 지배당하고 있다는 걸 아는 것만으로도 반 정도는 그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 것과 느끼는 것을 종이에 써두는 게 좋아. 종이에 쓰다 보면 초점이 확실히 잡히지. 하지만 쓰지 않으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느꼈는지 확실히 인식하기 어렵다네. 정말 원하는 걸 알기 위해선 여러 가지 생각을 종이에 써보게나. 느끼는 것도 종이에 쓰면 정리할 수 있어. 될 수 있으면 모든 걸 써보게. 그럼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부분이 보이기 시작할 거야. 그리고 나선 그 생각이, 그 감정이 자네의 인생에 도움이 되는지를 검증해 보는 거야. 결국 사람은 자신의 사고와 감정, 그것을 통제할 수 있어야 자신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거야.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무엇을 느끼는지, 무엇을 생각하는지도 모른 채 인생을 살아가. 그리고 내면에 대해 알지 못하기에 외부와의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지 않는 거지. 마치 몽유병 환자와 같아. 아침이 되면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출근하고 일에 파묻혀 하루를 지내지. 다른 건 생각할 틈도 없이 말이야. 그렇게 인생에 대해선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한 채 일주일을 지낸다네. 머리가 아무리 좋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야. 아무리 좋은 학교를 나왔어도 똑같지. 그러니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 의식을 집중하게. 그렇게 하다 보면 자신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될 걸세. 그렇게 얘기하는 사이 배는 어느새 한 무인도에 도착했다. 게라 씨와 나 그리고 집사인 스티브 씨, 이렇게 세 사람은 배에서 내려 도시락을 꺼냈다. 눈앞엔 플로리다의 새파란 하늘이 드넓게 펼쳐지고 바다가 끝없이 이어지고 있었다. 해변엔 상쾌한 바람이 불어왔다. 지금까지의 인생에서 최고로 멋진 순간이었다. 점심을 다 먹자 게라 씨가 말했다. 잠시 산책이나 하고 오게. 그리고 어떤 인생을 살고 싶은지 혼자서 생각해보고. 마음의 변화를 이 노트에 써두어도 좋아. 우리도 주변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겠네. 스티브 씨에게 배낭을 받아 등에 지고 나는 혼자 걷기 시작했다. 해변을 걷고 있자니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묘한 해방감이 온몸을 감쌌다. 이 아름다운 풍광 아래, 이 공간, 거기엔 아무도 없었다. 나는 순간 소리쳤다. 난 자유야. 뭐든지 기쁘게 해보는 거야. 태어나서 처음 맛보는 기분이었다. 드넓은 바다와 하늘도 나를 축복해주는 것처럼 느껴졌다. 멀리 지저귀는 새소리를 들으며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를 신중하게 생각했다. 생각을 노트에 적기 시작하자 신들린 듯 멈출 수가 없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아이디어가 흘러넘쳤다. 그래,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어.
나는 샘솟는 아이디어에 도취했다. 세상 모든 것에 감사한 마음이 용솟음쳤다. 그리고 몇 시간이 흘렀던 것 같다. 나는 처음의 자리로 되돌아갔다. 하지만 거기엔 게라씨도 배도 아무것도 없었다. 잠시 동안 잠깐 어디로 갔겠지 하고 그 자리에서 기다렸다. 하지만 점점 마음은 초조해지고 저녁이 되고 주위가 어두워졌다. 나를 따돌린 건가? 아니야, 그럴 리가 없지. 이것도 분명 하나의 교육임에 틀림없다고 생각했다. 내면의 불안을 응시하라는 건가? 젠장, 또 속았네. 나는 쓰는 숨을 지으며 섬을 한 번 더 탐험해보려 했다. 하지만 날은 점점 어두워지고 공포가 엄습했다. 그때 며칠 전의 대화가 문득 떠올랐다. 나는 로빈슨 크루소가 가장 좋아하는 책이라 했고 게라씨는 그 이야기에 딱 어울리는 섬이 있다 말하며 한번 가볼 텐가 하고 물었었다. 그랬다. 나는 분명 가보고 싶다 말했다. 순간 분노가 느껴졌다.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옳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렇다고 해도 나를 혼자 이런 곳에 놔두고 가버리다니. 불과 몇 시간 전 최고로 고양됐던 나의 기분은 싹 가시고 없어졌다. 너무나도 고마웠던 게라씨가 나에겐 분노의 대상이 되어 있었다. 그토록 좋은 얘기를 늘어놓더니 이런 일을 당할 줄이야. 밤은 점점 깊어가고 나는 피로가 몰려와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배낭엔 다행히 성냥과 조금의 음식이 들어있었다. 여기저기 풀을 모아 불을 붙였다. 조용히 타오르는 불을 보고 있자니 여러 가지 감정이 북받쳐 올랐다. 오랜만에 느꼈던 분노가 도화선이 된 탓일까? 평소엔 생각하기 싫었던 그런 감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분노 다음엔 슬픔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여러 사람의 얼굴이 하나둘씩 떠올랐다, 사라졌다. 정신이 들어보니 아침이었다. 서둘러 해변에 나가보니 바다에 눈에 익은 배가 다가오고 있었다. 가판엔 게라씨가 웃음을 지으며 손을 흔들고 있었다. 나는 긴장감이 풀리자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배에서 내린 게라씨는 나를 토닥여 주었다. 내 감정이 좀 가라앉자 그가 물었다. 어제부터 어떤 생각과 감정이 자네 머릿속에 있었지? 뭐라 말하기 어렵네요. 처음엔 배가 없는 걸 보고 잠시 동안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당혹스러움과 불안, 그리고 마지막엔 분노가 찾아왔죠. 속았다고 생각했나? 맞아요. 정말 화가 났어요.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따돌리고 가다니 정말 심한 거 아닌가요? 분노한 건 좋은 일이야. 그동안 자넨 자신의 내부에 있는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있었지. 그리고 또 뭘 느꼈지? 너무 많아서 기억이 안 나요. 다 뒤죽박죽이에요. 미리 말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너무 불안해해서 사고라도 쳤으면 어쩔 뻔했어요. 난 자네에게 기회를 주고 싶었어. 자네에게 이런 감정과 사고에 익숙해지도록 그렇게 해주고 싶었다네. 자네도 알다시피 자네가 느꼈던 그 모든 감정들, 그것들은 사람들이 인생에서 느끼는 것이지. 그런데 말이야, 살다 보면 어느 때인간 사람들은 무인도에 있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어. 그땐 정말 어떻게 하면 좋을지 너무 막막하지. 하지만 말이야, 주위에 아무도 없어. 그리곤 원망하고 싶어지지. 왜 아무도 그런 걸 가르쳐주지 않았는지 말이야. 그런 감정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자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네.
이런 경험이 없다면 보통 사람들과 비슷하게 혼란에 빠진 채 살아갈 걸세. 그럼 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네에게 말해주고 싶은 건 간단해. 자신의 감정과 사고가 인생을 통제하는 힘을 빼앗아갈 정도로 강력하다는 걸 말이야. 그리고 자네가 그것에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라네. 하지만 사람들은 그 감정에 빠져서 그저 허우적대. 거기서 빠져나올 생각을 하지 않지. 감정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야. 그 감정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자넨 자신이 느끼는 그 감정을 잘 통제하게. 그것을 두려워해야 해. 그리고 어떤 경우라도 자네의 삶을 신뢰하게나. 어느 순간 홀로 버려졌다는 느낌이 들 때 오늘의 일을 생각하도록 하게. 틀림없이 누군가 도와주러 온다네. 인생을 신뢰하는 사람에겐 행복이 찾아오는 거야. 잘했네. 이것으로 기초는 마련된 것 같아. 내일부턴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이젠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기능을 몸에 익혀야 할 때가 왔어. 그 황당한 교육을 무사히 끝내고 나는 추억의 섬을 뒤로하고 떠났다. 이것으로 힘든 교육은 끝났다고 안심한 나는 긴장을 늦추었다. 아침에 일어나 거실에 나가보니 한쪽에 상자가 수십 개 놓여 있었다. 안에는 색다를 것 없는 평범한 전구가 가득 들어 있었다. 그때 게라 씨가 아침 인사를 하며 들어왔다. 잘 잤나? 네, 이 전구는 대체 어디에 쓰려고 하시는 거예요? 쓰기는 자네가 팔 건데? 네? 제가 판다고요? 자넨 오늘부터 전구 판매원이야. 게라 씨가 장난치듯 말했다. 뭐 세일즈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건가요? 나는 그렇게 말하며 펜을 꺼내고 수첩을 펼쳤다. 이봐, 세일즈는 실전이야. 예상치 못한 전개에 나는 살짝 당황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저 혼자 하는 건가요? 당연하지. 이걸 여기서 혼자서 팔라고요? 전 세일즈라곤 해본 적이 없는 거려. 전구의 원가는 하나당 1달러야. 그걸 팔고 나에겐 원금만 돌려주면 돼. 나름대로 방법을 동원해서 전구를 3일 안에 다 팔아보도록 하게. 전부 다 팔기 전엔 이 집에 돌아올 수 없어. 이 정도도 혼자 해내지 못한다면 장래가 없는 거지. 자, 어서 나가보게. 게라 씨의 표정은 엄격했다. 나는 무거운 마음으로 상자들을 차에 실었다. 하지만 마음을 다지고 긍정적으로 생각했다. 눈에 보이는 걸 파는 것뿐이야. 충분히 해낼 수 있어. 10개씩 100명한테 팔아서 하루 만에 끝내자. 하지만 곧 나는 현실의 냉혹함에 직면하고 말았다. 가뜩이나 더운 날씨에 상자를 안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전구를 팔러 다녔다. 가는 곳마다 사람들은 뜨악한 표정을 지었고 안 삽니다라며 줄줄이 거절했다. 나는 거의 탈진 상태가 됐다. 하루 종일 돌아다녔지만 전구를 하나도 팔지 못했다. 그랬다. 대체 누가 전구를 산단 말인가? 차에 가득 찬 상자들을 보니 절망스러웠다. 전구를 모두 팔기 전엔 돌아올 수 없다는 게라 씨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하지만 여기서 포기할 순 없었다. 그때 마침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그래, 전구를 무료로 갈아 끼워드리는 거야. 플로리다엔 노인들이 많으니까 그분들에게 귀찮은 일을 해준다면. 차 안에서 밤을 새운 뒤 날이 밝자 나는 마음을 다시 다져먹었다. 전구의 상자를 안고
나는 한 맨션의 벨을 눌렀다. 한 부인이 문을 열고 나왔고 나는 여러 번 반복해서 준비한 말을 시작했다. 전구를 갈아 끼워드리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댁에 있는 전구를 제가 교체해드릴게요. 돈은 전구값만 내시면 됩니다.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그녀의 반응을 살폈다. 그녀는 빙그레 웃어주었다. 사실 테라스에 있는 전구가 너무 높이 달려 있어서 괜찮다면 자네가 해주겠나? 나는 그녀의 말에 거의 울어버릴 것 같았다. 할머니를 껴안고 키스세를 퍼붓고 싶은 충동을 누른 채 나는 내 세일즈 인생의 첫 일을 시작했다. 테라스에 가보니 높이 천장에 매달려 있어 먼지가 잔뜩 쌓인 전구가 보였다. 전구를 바꿔 끼우고 나는 가지고 있던 수건으로 전등도 깨끗이 닦았다. 그러자 할머니는 매우 기뻐하며 나에게 차를 권했다. 나는 흔쾌히 차를 마시며 그녀의 살아가는 얘기를 듣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보통 말을 하길 좋아하지 들을 줄은 모른다. 웬 낯선 동양인 청년이 당신의 말을 잘 듣고 있습니다 라는 얼굴을 하고 있으니 할머니는 기뻐하며 많은 얘기를 해주었다. 얘기를 잘 들어주는 내 모습에 만족했는지 할머니는 나에게 무언가 해주고 싶은 눈치였다. 이렇게 훌륭한 서비스를 받아본 적이 없네. 이 맨션엔 전구를 갈아 끼우지 못한 친구들이 많아. 지금부터 함께 팔러 가자고. 갑자기 할머니는 나의 세일즈맨 보조원이 되었다. 이 보조원은 매우 유능해서 꽁무니를 빼는 나를 끌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벨을 누르고 대신 세일즈를 해주었다. 내가 일본에서 온 학생이며 갈아 끼울 전구가 있는지 일일이 다 물어보았다. 또 없다고 하면 10개 정도 미리 사놓지 않겠냐고 말하며 전구를 팔아주었다. 어둑어둑해질 때까지 나는 그 맨션에서 거의 50세대의 전구를 모두 갈아 끼워주었다. 정말 놀라웠다. 어제는 하나도 팔지 못한 채 날이 저물었는데 오늘 아침엔 이렇게 기적적으로 할머니를 만나 순식간에 팔아치우게 된 것이었다. 헤어질 땐 할머니는 날 꼭 껴안고 자넨 정말 훌륭한 젊은이야 이렇게 말하며 눈물을 흘렸다. 나는 케라 씨의 집으로 차를 몰고 가며 오늘 하루 동안 일어났던 일을 다시 생각해봤다. 그리고 그분들이 고마워하던 모습을 떠올리며 오늘 하루의 기적을 신에게 감사했다. 집으로 돌아오니 케라 씨가 환영해주며 말했다. 전부 팔았겠지? 어떻게 하셨죠? 이봐, 나도 전에 세일즈 매니저였잖아. 자네 얼굴만 척 보면 다 알지. 그리고 분명 자넨 오늘 세일즈에서 중요한 것을 모두 배운 것 같아. 사람들은 세일즈를 어렵게만 생각하지 사실은 그렇지 않아. 그래, 자넨 오늘 뭘 깨달았지? 글쎄요, 처음엔 막막했지만 물건 자체를 팔려 해선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 맞아. 잘했어. 결국은 물건이 아니라 서비스를 파는 거지. 그리고 말이야, 더 중요한 사실은 서비스를 팔면 기쁨을 얻는다는 거야. 나는 케라 씨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다 말해주었다. 그래, 그거야. 잘 나가는 세일즈맨은 사실 즐거운 인생을 보내지. 물건과 서비스를 파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속으로 감사와 지지를 받고 깊은 기쁨을 얻는 거야. 게다가 보너스로 경제적 이득도 손에 들어오는 거고. 이렇게 즐거운 경험은 없었던 것 같아요. 게다가 도움까지 받았으니까요. 잘했어. 자넨 세일즈의 본질을 이틀 만에 깨달았군. 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잠시 보여주고 싶은 게 있네. 게라 씨는 나를 손짓하며 불렀다.
그는 침실의 안쪽에서 매우 오래된 낡은 가방을 꺼내왔다. 이건 내가 세일즈맨으로 시작했을 때 들고 다녔던 가방이야. 나에게 이 가방은 단순한 보석 이상의 의미가 있네. 이 안엔 내 경제적 자립과 성공, 낭만과 꿈이 스며 있어. 세상에 어떤 혼란이 오더라도 난 이 가방 하나만 있으면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야. 그는 이렇게 말하며 가방을 사랑스럽게 쓰다듬었다. 사실 사업에서 성공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건 세일즈야. 세일즈 없이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무것도 없어. 하지만 사람들에게 가장 홀대받는 분야이기도 해. 세일즈에서 진정한 프로가 되면 뭐든지 다 팔 수 있어. 어떤 훌륭한 경영의 이론도 세일즈를 배우는 것만큼 훌륭하진 않을 거야. 세일즈를 배우는 건 수억 원을 들여서 경영학 석사를 따는 것과 마찬가지야.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열쇠는 감정이라네. 사람들이 자네를 지지하는 순간 자네는 순식간에 성공하는 사람의 세계로 뛰어오를 거야. 그리고 위대한 사람에겐 그가 마치 위대하지 않은 것처럼, 위대하지 않은 사람에겐 그가 마치 위대한 것처럼 그렇게 대하게나. 그리고 만나는 모든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게나. 모든 사람이 풍요롭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거야.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기도하게. 이 사람에게 많은 행복과 풍요로움이 눈사태처럼 몰려가기를. 이렇게 그에게 빌어주게. 나를 스쳐 지나간 그 모든 사람들, 그들이 정말 행복하고 풍요로워지기를 바래. 그러다 보면 모든 사람들이 자네를 사랑하게 될 걸세. 그리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상대방과 자네 자신과 그리고 또 다른 제3자에게도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걸 생각하며 모든 행동을 결정하게. 그렇게 한다면 그 무엇을 해도 성공할 수 있을 거야.